이번 시간에는 사운드 파일을 이용해서 사운드 크기를 조절을 하고 사운드 싱크를 맞추는 방법, 그리고 영상 클립을 자르는 방법, 그리고 잘라진 클립을 가지고 전환 연출을 해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활용했었던 소스들을 그대로 이용을 할 것입니다. 자, 우선은 mp4 파일을 하나를 타임라인으로 지난 시간에 옮겨 왔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타임라인 패널을 조금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화면 중에서 V1, V2, V3이라고 된 부분이 있고 A1, A2, A3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프리미어에서는 채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스 하나를 타임라인 위로 옮겨왔는데 두 개의 바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파일은 하나의 클립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V1, 2, 3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비디오 채널이고요. 아래쪽 A1, A2, A3 이 부분은 오디오 채널입니다. 자, 하나의 장비에서 녹화가 되었기 때문에 파일이 mp4 파일 하나로 생성이 되었고, 이 mp4 파일에는 영상 채널과 음성 채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음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타임라인으로 불러왔을 경우에는 두 개의 채널로 각각 분리되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장면에 맞춰서 그 해당하는 장면에 맞는 사운드가 재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상 채널만 이동을 하더라도 또는 오디오 채널만 이동을 하더라도 서로 반대편에 있는 영상 음성 채널이 모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긋나게 되면은 장면에 맞지 않는 음성 또는 음성이 재생되고 있는 순간에 맞지 않는 영상이 재생이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별도의 전문 녹음 장치를 통해서 오디오 파일만 하나 녹음이 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링크를 한번 끊어야겠죠. 간혹 작업을 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오디오 싱크를 맞추기 위한 연습을 할 때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이 두 채널의 링크를 끊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익혀 두시면 좋습니다. 영상 채널이나 아니면 오디오 채널 둘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클립에 대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중간에 언링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는 각각의 채널을 클릭을 했을 때 따로따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언링크를 하기 전에는 한쪽 채널만 선택을 하더라도 반대편에 있는 채널이 같이 선택이 되어졌었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물론 이동을 할 때도 따로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오디오 채널만 필요하기 때문에 비디오 채널 부분은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을 이용하여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널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디오 채널 1번 A1에 있는 이 클립을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mp4 파일을 타임라인으로 옮겨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흡사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카메라를 통해서 장면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촬영된 그 mp4 파일 안에는 영상과 음성 채널이 모두 같이 들어있는데 좀 더 깔끔한 고퀄리티 음질을 위해서 따로 전문 녹음 장치로 음성만 따로 녹음을 한 상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한번 재생을 해보면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지할 때도 한 번 더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 정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디오 채널이 두 개가 동시에 재생이 되고 그리고 각각 재생이 되고 있는 이 타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에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이가 클 경우에는
해당 장면에 맞지 않는, 싱크가 맞지 않는 음성이 재생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영상 작업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개의 소스가 같은 장면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디오 싱크를 맞추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동기화라고도 하는데요. 동기화를 해주기 위한 채널을 모두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중간에 싱크로나이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보면 자,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자, 보면은 싱크로나이즈 포인트를 어느 곳으로 정할 것이냐, 클립의 스타트, 클립의 시작점, 클립의 끝점 또는 특정한 시간대 아니면 오디오 채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그대로 OK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 오디오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디오 소스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서로 어긋난 이 오디오 채널의 음성을 싱크를 맞춰주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보면 자, 이 웨이브 폼이 조금 더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넓어지게 되는데 아래쪽도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1번 채널과 2번 채널의 오디오 싱크가 모두 동기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아까 전에 했던 방법대로 오디오 채널은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클릭을 하고 언링크를 통해서 채널을 분리를 하고 오디오 채널 1번을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재생을 다시 해볼까요? 네, 동기화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운드 크기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채널이 비어 있는데 이대로 두고 작업을 해도 되지만 굳이 채널을 비워둘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다시 이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웨이브 폼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열고요. 자, 오디오 채널을 클릭을 하고 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여기 아래쪽 부분에 오디오 게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디오 게인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중간에 우리가 오디오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흔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데시벨을 이용한 오디오 조절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값이 0으로 되어 있는데 0을 입력을 하고 OK를 누르게 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양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수치만큼 볼륨이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수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수치만큼 볼륨이 감소가 됩니다. 한번 마이너스 10 정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OK를 누르니까 아까 전에는 이 오디오 채널의 웨이브 폼이 거의 이 바의 상단에 거의 부딪히는 그런 웨이브 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재생을 해볼까요? 네, 아까 전에 비해서 음성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자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영상을 자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선택 툴,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도구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자르기 툴을 선택을 해야 영상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도구들 중에서 지금은 제일 첫 번째 셀렉션 툴이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약간 아이콘 모양이 면도칼과 같은 그런 비슷한 모양이 생긴 이 도구 라조 툴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재생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파란색 바, 이것을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해서 타임라인을 옮겨가면서 장면을 확인을 하고 내가 잘라내고 싶은 부분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영상이 잘라지게 됩니다. 물론 인디케이터가 위치하지 않은 곳에 가서 클릭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지점을 잘라내기가 어려운데 인디케이터를 이동한 지점 그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면은 약간의 스냅 기능이 적용이 되어서 딱 지금 현재 인디케이터가 있는 위치가 잘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삭제할 영상 구간을 선택을 해서 잘라내기를 하고 다시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 여기를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이용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붙여주면은 영상이 잘라져서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제일 뒤쪽 영상이 끝나는 부분으로 가보면은 영상 소스는 영상 클립은 잘라져서 길이가 줄어들었는데 음성은 길이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영상이 모두 끝났는데 음악만 재생이 되고 있는 이런 순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영상이 끝나는 지점에 맞춰서 오디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한번 키프레임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직 키프레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키프레임을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그냥 이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하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음성이 줄어들기 시작할 위치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줄어들어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위치 그 두 지점을 정해야 되는데 완전히 음성이 들리지 않는 지점은 영상이 끝나는 시점과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 음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지점을 대충 맞추고 그리고 오디오 채널에 있는 이 클립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 탭으로 가면은 이렇게 오디오 이펙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볼륨, 채널 볼륨, 패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볼륨에 있는 레벨을 이용해서 키프레임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 보세요. 여기 약간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생긴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해주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해당되는 위치에 다이아몬드 아이콘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것은 키프레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프레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다이아몬드 아이콘에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지 않게 됩니다. 자, 우선 영상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 인디케이터를 위치해 두고 이번에는 레벨 옆에 0dB이라고 된 부분에 수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이너스 40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40을 입력을 하니까 아까 전에는 여기 이 버튼을 클릭을 해야만 이 아이콘이 생겼는데 지금은 수치를 입력을 하니까 바로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프레임에 키프레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곳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에 키프레임이 있을 경우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에 화살표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서 바로 한 프레임 다음 장면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렀더니 여기에 파란색 불이 이제는 들어와 있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프레임에 키프레임이 잡혀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최저 수치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지 않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로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드래그를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내려가게 되는데 최저 수치까지 왼쪽 끝까지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키프레임이 총 3단계로 잡혀졌습니다.
첫 번째로 0dB에서 하나가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만들었었던 마이너스 40dB이 하나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만들었던 마이너스 287.5 최저 수치로 하나 키프레임이 생겨서 총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로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약 마이너스 40dB 근처까지 가게 되면은 시청자들이 사람의 귀로는 더 이상 듣기 어려운 수준으로 볼륨이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만 줄어들었을 뿐, 실제로는 음성 신호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생하는 장치에 따라서 뭔가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잡음들이 들리거나, 또는 대형 장비를 통해서 재생을 할 경우에는 음성이 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3단계로 찍어서 0에서 40dB까지 줄어드는 구간을 하나 만들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최저 수치로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어떤 전자장비에서 재생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3단계로 키프레임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할 때는 스페이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재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지를 할 때도 스페이스 버튼을 이용해서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영상이 끝나는 지점에 맞춰서 음성도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디오 볼륨 조절을 위한 키프레임 작업이 모두 완료된 것입니다.